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보디빌더로 남성과 맞서 싸워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항공의 인천 뉴욕 항공편이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회항하면서 한인들의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07년 이후 출생자들로부터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어린이의 57%가 하루에 한 번도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성장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교통안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과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정찰 풍선 격추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중국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3개는 중국과 관련 없는 민간용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군은 지난 4일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이후 10일에는 알래스카, 11일 캐나다 유콘, 12일 휴런 호수 상공에서 잇따라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민간 항공 운항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발견 직후 격추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정찰 풍선과 미확인 비행체 격추를 두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뒤에 격추한 3개의 비행체가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보당국의 판단은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이란 겁니다. Three objects were most likely balloons tied to private companies, recreation or research institutions studying weather or conducting other scientific research. 대신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격추를 지시했고 중국이 반발한다 해도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not conflict with China. We're not looking for a new Cold War. But I make no apologies and we will compete. 잇따른 격추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외교수장의 만남이 임박한 시점에서 긴장감을 낮추려는 의지도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아파트 체육관에서 한 남성이 밤늦게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제압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몸싸움 끝에 결국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파트의 실내 체육관에서 남성과 격투를 벌이는 여성. 남성이 여성을 번쩍 들어 땅에 내던지지만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갑니다. 연출된 장면이 아닌 혼자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에게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하자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1분간의 격투 끝에 남성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여성은 그제서야 체육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The moment I would try to call 911, he would try to grab my arm or he was grabbing me and I was like, okay, at this moment I can't call 911, so I gotta fight this out for the moment. 피해 여성의 직업은 보디빌더로 오랜 운동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변 도움 없이 범인과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여성의 모습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 of how proud I was that this victim wasn't going to allow herself to be raped and how hard she fought and the strength she had. My advice would be to never give up, because at the end of the video you can see him getting tired. Because the more fight you put, the more they want to give up and just stop. And that was in my mind. I said, if I keep going, if I keep pushing, I keep fighting, he's going to stop. He's going to let go, and he finally did.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용의자는 이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 토마스 존스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납치,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밤사이 일어난 화재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항공편들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쯤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에어 뉴질랜드, 루프트한자 등 많은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제1터미널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터미널의 상당 부분이 정전됐고 공항 직원들은 손상을 입은 회로들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현재 터미널 1 주변의 항공기 진입로가 폐쇄됐고 내일 오전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편들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고 126편의 항공기 지연과 2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또한 출도착 터미널도 변경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85편은 출발 직후 5시간 만에 다시 우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7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먼 코놀리 하원 의장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 즉 현재 16살 이하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7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소 $400에서 최대 $6,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흡연자들과 담배 업체들은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온라인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은 아직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2009년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텍사스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쯤 엘파소에 위치한 시엘로 비스타몰의 푸드코트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3명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 1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다른 1명도 붙잡아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We were about to leave, and that's when we heard the 3 shots go off, and I peered out and I saw the barrel of a gun. Preliminary information right now, we have 2 in custody. There is no more danger, and I want to repeat that, there is no more danger to the public. We have 3 individuals that are in the hospital. 이 쇼핑몰은 지난 2019년 총격 사건으로 23명이 숨진 월마트 매장 옆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을 폐쇄한 뒤 현재 용의자 2명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채소를 권장 섭취 수준보다 적게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세 미만 어린이 18,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 번도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 어린이가 57%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매일 한 번 이상의 과일도 먹지 않는다는 어린이는 33%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하루 과일과 채소 권장 섭취량인 하루 2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할 경우 우울증과 비만 등과 같은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국으로 판매된 어린이용 잠옷이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된 해틀리사의 폴리에스테르 100% 어린이 양털 잠옷 7천여 세트 이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는 잠옷이 방염성이 취약해 촛불과 성냥,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불꽃에 노출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고 잠옷의 가연도가 연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매자들은 즉시 아이들의 잠옷 착용을 중단시키고 잠옷을 반으로 자른 뒤 사진을 찍어 해틀리 USA로 보내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미국에서 36만여 대 차량이 리콜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오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베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이 교통안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36만 2,758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된 차량들은 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하거나 노란색 신호에서 무분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충돌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6년에서 2023년 생산된 모델 S와 X 모델을 포함해 3가지 모델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한편 테슬라는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친선교류 증진과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한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능적 기량을 선보이는 미주 방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예능교류협회는 LA 인근 벨리 아카데미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고등학교에서 스피치와 무용, 음악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국 청소년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학생예능단 미주공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예능단 학생들이 전통 무용과 K-팝 댄스 등을 선보이고 한국 문화와 전쟁, 평화를 주제로 한 영어 스피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 한류의 문화가 요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 얘기했고 전쟁이 그만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끝났을 때는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중간에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인 스피치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인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예능을 통한 국제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미주 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윌리스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가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실어증 진단을 받고 영화계에서 은퇴한 브루스 윌리스는 거의 1년 만에 증세가 악화하면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윌리스 가족은 불행하게도 윌리스가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지금 직면한 병의 한 증상일 뿐이라며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명확한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환을 치료할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스는 197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고 80년대 TV 드라마 문라이팅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다이하드로 전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윌리스는 골든글러브상과 에미상 등을 받았으며 2006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분기 17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4분기 총 가계부채는 16조 9천억 달러로 지난 3분기보다 3,940억 달러가 더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의 가계부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부채는 6.5% 증가하면서 총 9,8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비용 급증을 꼽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 올라 예상치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은 데 이어 한데 주춤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안정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최종 금리를 더 올릴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0.4%를 훨씬 웃돌면서 작년 6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상품 가격이 1.2% 오른 게 주로 영향을 줬습니다. 가정용 천연가스와 디젤 연료, 자동차 가격도 올랐고 서비스 가격도 0.4%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 상승했는데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5.4%보다 0.6%포인트 높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6.4%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에 금리를 낮출 거란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또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면서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이 재개돼 민간인과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줄곧 참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라루스는 참전설을 처음으로 공식 부인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 등을 최소 36발 발사했고 방공망을 피한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에서 79살 여성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고 서부 르비우 지역에서도 주요 기반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인 공습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 지상전력은 동부전선에 집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동부 루안스크 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2곳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은 올해 3월이나 4월쯤 동부전선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have a lot of manpower. They're sending a lot of troops. I don't think that's sustainable for them to keep attacking this way. There are places where their bodies are just piled up. 한편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며 끊임없이 참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라루스는 참전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영토가 침략당했을 경우에만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벨라루스 영토 안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 구호대 텐트에 고마워 형이라는 글이 적혔습니다.
한국 구호대 일진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현지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한 겁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강진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튀르키예 안타키아. 긴급 파견된 한국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생존자를 찾습니다. 활동 시작 1시간여 만에 70대 노인이 구조대원 등에 엎혀 나오고 2살 여자아이도 무사히 빛을 봤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생각으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인 우리 구호대는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Allah razı olsun onlardan. Onlara çok sonsuz teşekkür ediyoruz. Çabaları bile yeter. Bunu buradaki Türk vatandaşlarımız yapmadı. 이들이 구조 활동을 마치고 인근 도시로 철수하기로 한 전날 고등학교 마당에 설치된 한국 구호대의 텐트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고마워 형. 조금은 어색한 글씨체지만 한 튀르키예인이 떠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긴 겁니다. 바로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한글로 형제나라라 적고 튀르키예어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썼습니다. 다른 텐트 앞에는 영어로 도우러 와줘서 고맙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들이라고 쓴 널빤지가 세워졌습니다. 강진 발생 사흘째인 지난 9일부터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친 구호대 일진은 불도 전기도 없는 열악한 여건과 추위에 시달리다 이진과 임무 교대를 결정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며 구호대를 파견했던 국가들의 절반가량이 철수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수색과 구조 인력 중심이었던 일진과 달리 의료팀 위주로 꾸려진 구호대 이진은 어젯밤 튀르키예로 출발해 한 주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위례 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3갈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범행 배경을 설명할 때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일까지 진술을 피하며 정치적 문제로 삼고 있다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 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로 일체 다른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3번째 합동연설회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으로 공세에 나서자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안 후보가 내부 총질을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발표가 있겠습니다. 포문은 안철수 후보가 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7대 국회 산자위 간사일 때 자기 땅 쪽으로 울산 KTX 노선을 변경하도록 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또 자신은 민심을 생각하는 후보라며 김기현 후보는 윤심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가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땅 투기 의혹은 전 정부가 1년 반 동안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일을 하죠. 이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당권 후보들마다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저 김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후보들은 오는 21일 대전을 찾아 4번째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4번 더 열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꿉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SNS로 고객은 뒷전이냐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경고하자 바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4개 지역별로 구분했던 차감 방식을 거리 기준으로 10단계로 바꾼 게 핵심입니다. 중장거리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인천에서 뉴욕 노선은 기존 7만 마일에서 9만 마일로, 파리는 7만에서 8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단거리는 더 적은 마일리지로 살 수 있어 인천에서 후쿠오카 항공권은 필요한 마일리지가 15,000에서 10,000마일로 줄어듭니다. 항공사 측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단거리 승객들의 혜택을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거리 노선은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도 있는 데다 운임이 비싼 장거리 노선에 쓰려고 마일리지를 모아온 승객들은 불만입니다. 마일리지를 쌓는 이유가 조금은 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일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은 불리한 정책일 것 같고 이번 개편안은 이미 지난 2019년에 발표됐다가 코로나로 시행이 연기됐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SNS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마일리지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만간 심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5% 수준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별도의 특별기 운항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로 수수에 몰렸던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을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다시 가세하면서 SM의 경영권 다툼이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지노가 포함된 이수만 월드를 지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동원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가 자신의 이모부인 이수만 전 총괄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수만은 나무심기를 연기한
K-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이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 가사에까지 나무 심기를 넣으라고 강요해 결국 음반 발매가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 심기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9년 홍콩에 개인 기획사를 세워 SM과 해외 기획사가 정산하기도 전 음반 판매액의 6%를 떼어갔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전 총괄과 주식을 넘겨받을 때 SM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된 걸 전제로 했다며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까지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많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주체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MBC의 하이브와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세무조사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올해 80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를 찾아 재작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미국 정가에서 올해 80세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종종 말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정신능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해서 고령 이슈를 쟁점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중산공원 등에서 고령자들이 줄어든 의료 보조금을 돌려달라며 이른바 백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개인별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의료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의료 보조금을 260위안, 우리 돈 약 4만 8천 원에서 83위안 15,000원 정도로 줄이자 은퇴한 노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에 이어서 중국인들이 또다시 시위에 나서자 중국 사회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약 7.7km, 세계 최대 실외 아이스링크로 기네스북에 오른 캐나다의 리도 운하 스케이트장인데요.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1월 초에 문을 열어 3월 초까지 운영되는데 아직도 개장하지 못했다는데요. 얼음 두께가 최소 30cm는 돼야 하지만 기후변화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장 53주년을 맞은 리도 운하 스케이트장은 하루 평균 약 2만 2천 명, 시즌 전체로는 100만 명이 방문하는 오타와의 명소입니다.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소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현지 시간 14일 사이클론이 덮쳤던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홍수가 나면서 강에 빠진 젖소 23마리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500여 미터를 헤엄쳐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폭우로 방목장에 물이 불어나 강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인의 도움으로 소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지난주 재개봉했죠. 그런데 바다에 침몰한 실제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미국 민간해양생물연구기관 우주월 해양학 연구소가 동영상 채널에 올린 영상인데요.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70여 년 뒤 처음으로 수중 촬영한 80분간의 모습입니다. 이 연구소는 1985년부터 프랑스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해 타이타닉 탐사에 나섰고 그해 9월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11차례 잠수해 탐사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1986년 9월 1일에 찍힌 장면이 담겨 있다는데요. 111년 전 침몰에 무려 1,500여 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개 한 마리가 구호팀을 이끌고 눈 덮인 길을 안내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안탈리아 코니아알트 지역의 구호팀은 외딴 마을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다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검은색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줬다는데요. SNS에서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눈 덮인 산길에 까만 개 한 마리가 구호팀 차량 앞에서 달립니다. 구호팀에게 길을 알려주듯 막힘없이 달려가는데요. 끝까지 개를 따라간 구호팀은 목적지이던 마을에 무사히 도착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틱톡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계정이 신설됐다는데요. 북한의 생활상을 담은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물은 북한의 아침 거리를 담은 북한에서의 아침 산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1,8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평양 밤거리의 화려한 야경과 북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리 모습 등을 담은 게시물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틱톡 계정도 북한 체제 선정용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반면 북한 관광에 다녀온 여행객이 올린 영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발, 앞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은 영국 코널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멈춘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았는데요. 자전거와 함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저렇게 두 발만 영상에 담긴 겁니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쓰레기통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올해 봄 경매에 나옵니다. 글로벌 경매사 소더비는 1100년 전 만들어진 성경 코덱스 사순을 오는 5월 뉴욕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는데요. 우리 돈으로 최대 64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코덱스 사순은 396장의 양피지를 묶은 두께 13cm, 무게 12kg의 초대형 서적인데요. 이 성경책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서적 경매 가격 가운데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관리일에 경고에도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내다버린 입주민의 행태가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앞에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리인이 CCTV로 확인할 테니 제대로 버려달라며 쓰레기 옆에 메모를 작성해 당부했지만 문제의 입주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관리인은 CCTV로 해당 입주민들의 성별과 투기 시각 등을 특정해서 다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 집에 버리라고 하면 저렇게 못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